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5라운드 3경기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그 시작 전에는 조치훈 구단의 출전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매 라운드 한 판 한 판이 이목을 끌고 있어요. 네, 이 지금 4라운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바둑으로 치면 약 40수 정도 네. 진행이 된 건데요. 이 바둑에서도 40수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각 팀마다 좀 중요한 라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라운드 3경기 영암 월출산과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출전 선수들과 오더표 함께 보시죠. 네, 영암 월출산은 한상열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입니다. 일지명 김종수 선수. 사실 김종수 선수가 연승 중이거든요. 네, 좀 4연승 거두고 있는데 매년 새로운 스타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김종수라는 새로운 스타가 발굴됐습니다. 네, 부천 판타지아는 양상국 감독이 지휘봉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지명 김일환 선수 그리고 이지명 안간욱 선수와 면면을 네. 봤을 때 이 팀도 강한 팀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1, 2지명이 가장 안정적인 팀으로 부천 판타지아는 역시 강팀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팀 순위 살펴봅니다. 부산 KH에너지가 4승으로 계속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 경기 매우 두 팀에게 중요합니다. 영암 월출산은 이기면 3승 2패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부천 판타지아는 만약 패배하게 되면 1승 3패로 하위권으로 처지게 되죠. 그러면 상호 일정이 좀 빡빡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에게 모두 중요한 경기가 되겠는데요. 네, 5라운드 3경기 오더표입니다. 1국은 오규철 선수와 안간욱 선수의 대결이 됐고 2국은 김동면 선수와 이기석 선수가 만나게 됐네요. 네, 역시 3국에서는 일지명 간의 맞대결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역시 일지명 간의 맞대결이 승부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역시 오늘도 일지명끼리의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김종수 선수가 연승 중이지만 상대 전적 면에서는 김일환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죠. 네, 지금 4승 3패로 김일환 선수가 앞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김종수 선수는 현재 전승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컨디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5대5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5라운드 3경기 영암에서 치열한 승부들이 전해져 올 것 같은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영암 월출산의 풍경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거대한 바위산으로 이루어졌는데 한밤중에 달이 떴을 때 가장 산이 아름답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름도 월출산이 됐습니다. 참 저런 공기 좋은 곳에서 바둑을 네. 두면 더 착상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반상도 좀 웅대해지죠. 네. 네. 네, 월출산 정기입니다. 영암은 역시 조은현 구단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역대 국수들이 다 영암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영암은 기가 센 고장이어서 그런지 네,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대한민국과 세계 바둑을 끌어가겠다. 바둑의 어떤 선진지가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암 월출산 팀을 창단했고 지금도 잘해주고 있어서 저는 또 우리 국민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둑대회에서도 우리 월출산 시니어 바둑팀에 저는 좋은 어떤 그런 성적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월출산 시니어 바둑팀 화이팅! 네, 근수님의 응원이 담긴 메시지였는데요. 네, 5라운드 3경기 부천 판타지와 영암 월출산의 경기. 네. 선수들이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개회사를 직접 전동평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평 군수는 바둑에 많은 투자와 활동하고 계신데요. 국수 산맥배라는 좋은 시합도 개최하고 계시고 또 바둑박물관 등등 여러 가지 바둑에 좋은 문화적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바둑과는 인연이 깊은 그런 구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휴대전화 전원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 바둑에 대한 이제 세상 규정은 현재는 이제 시합 전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국을 시작하기 때문에요. 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선수들에게는 좀 대국 전에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겠죠. 네. 네, 1국입니다. 안간욱 선수와 오규철 선수의 대결이 됐는데요. 네, 오우철 구단은 이쪽이 정말 홈이죠. 네, 고향이고 집인데 좀 상대전적으로 보면 안간욱 선수에게 6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담 있는 한 판이 됐습니다. 네,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뭔가 어깨가 무겁겠어요. 네, 2국이죠. 김동면 선수와 이기섭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이기섭 8단은 이번이 첫 번째 대국이고요. 굉장히 힘바둑을 구사하면서 바둑 이론에도 밝은 그런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일지명끼리 3국에서 만나게 됐네요. 네. 김일한 선수와 김종수 선수의 대결. 일지명 간의 이 성적이 팀의 성적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김일한 선수 지금 1승 2패입니다. 팀도 지금 1승 2패죠. 그래서 김일한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 한 판이 되겠습니다. 네. 김종수 선수의 흑번입니다. 이 김종수 8단이 일지명으로 뽑힐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좀 못했어요. 아무래도 좀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감춰졌던 전력이 이게 좀 드러나지 않은 선수였는데 올해 일지명으로 좀 4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 김종수 선수 하면은 막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텐데요. 이 80년대에 아마바둑계에서 현재 또 이제 같은 프로로 활동하고 계신 김철중 구단과 더불어 아마바둑계에 양군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인지 보통 기원에서는 전설로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당시 이제 일본에서도 프로 못지않은 아마추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은 아마지만 프로 한 5단급의 기량을 갖고 있다. 이런 설을 이제 일본에서도 갖고 있는데 어떤 선수들이었죠? 네. 지금은 좀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아. 그래서 약간 옛날 분들인데 네. 그때 김철중 선수와 김종수 선수는 당시 아마임에도 불구하고 프로 5단에 걸맞는 실력을 갖고 있다. 역시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김종수 이 8단의 대국을 이제 오늘 관전 포인트는 이 행마라는 거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수 하면 행마 이렇게 딱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감각이 좋다는 네. 얘기인가요? 또 굉장히 돌이 붙기 전에 이 행마를 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한 3급 정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이 김종수 8단의 대국 유심히 보시면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일한 선수는 좀 부딪히면서 힘을 내는 네.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힘바둑이고요. 역시 오늘도 역시 트레이드 마크죠. 네, 외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외목을 두는 사람은 절대 굳히진 않습니다. 외목을 이렇게 굳히려면 아예 처음부터 소목을 두겠죠. 네. 외목은 항상 이렇게 둔 다음에 상당히 걸쳐오게 기다려서 뭐 공격을 하든지 이제 벌리든지 그러니까 전투형으로 이끄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외목하면 또 김일한 선수죠. 네. 근데 김일한 구단이 흑일 때는 외목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요. 반반 정도 섞는데 백일 때는 거의 100% 외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기보에서 보면 네.
뭐 아마들이 많이 두는 수긴 하지만 외목을 뒀을 때 날일자 지킴이 아니고 밭전자로 지키는 수도 간혹 나왔던 것 네. 같거든요. 그렇죠. 약간 허술하게 이제 이쪽 째라, 네, 째고 나와라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근데 이렇게 째고 나오면 전투가 펼쳐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탁 씌어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 걸려두면은 여기서 아주 갇혀서 곤란해지는데요. 문제는 굳혔을 때가 아니라 걸쳤을 때 씌어가게 되면은 이 정석을 이제 대사백변이라고 합니다. 즉 큰 일이 벌어지고 100가지 수많은 변화가 펼쳐지는 정석이다. 그래서 이제 대사백변이라는 이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붙여 나오는 이 수많은 전투를 모두 알고 있어야지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들도 좀 들어가기를 좀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대사정석, 눈사태 정석. 네. 뭐 가장 많은 수순들을 자랑하는 정석들이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흔히 이제 수업을 좀 게을리하고 좀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예전에 사부님들은 눈사태 정석이란 네, 좀 이렇게 둬서 이 밀어붙이기 정석이라고도 하죠. 눈사태는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고 한국에서는 이제 둘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둬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식입니다. 이 정석은 이제 4분의 1이 되는데요. 그리고 4분의 1이 채워진 정석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이쪽으로 역시 또 4분의 1이 넘어가는 정석이 돼서 정석의 수순이 대략 50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의- 공부를 안 하면은 네. 대사백변 정석과 밀어붙이기 정석을 꼭 숙제로 내주셔서 곤란에 빠뜨리게 하셨는데요. 거의 4분의 1은 다 두는 거죠. 네, 뭐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네. 두 칸 높은 네. 목공을 하니까 날일자로 두어 왔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와 끊어라.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와 끊으면은 이제 전투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밀어두는 것도 있는데요. 밀게 되면은 백이 약간 뭐 좀 유리한 상황에서 펼쳐지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고로 찔러 놓고 두는 경우는 굉장한 악수예요. 이거는 다음에 이쪽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자충이 되죠. 네, 아, 나와서 끊게 되면 받아야 되는데 네, 이수가 자충이 되었고 네. 네, 지금은 석점이 잡히니까 찔러 둘 때는 무조건 끊는다를 전제로 합니다. 자, 한 1급에서 3급 정도 두시는 분들은 이런 지금 우화기에서 이 정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즐겨 사용도 하고요. 자, 우선 정석을 말씀드리면은 이쪽 붙이는 게 정석입니다. 이쪽을 두고 네, 젖히거나 늘거나 둬서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게 이제 정석이 됩니다. 이 형태에서 가장 간단한 정석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정석의 결과는 좀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글쎄요. 보시면은 이 정석은 내가 나아가는 방에 누가 있냐를 따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백이 있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발전성이 떨어지니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고 네. 백은 원래가 발전성을 키우기 힘드니까요. 상대 모양을 지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기밀한 구단은 이 정석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종수 그렇다면- 팔단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역시 네. 반발을 했어요. 네. 아, 근데 김종수 팔단은 역시 4연승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네, 지금 뭐 싸우자는 얘기겠죠. 김일환 선수 하면은 이 선욱 구단과 더불어 북쪽에는 선웅우, 남쪽에는 김일환 이런 싸움의 대가이거든요. 원래 선욱 구단은 인천이 고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일환 구단은 지금 부천 팀이지만 원래는 부산 출신이세요. 그래서 남쪽에 일환, 북쪽에 능욱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꾼 대표적인 싸움꾼인데 자 오늘 김종수 팔단이 지금 여기를 둔 거는 좀 맞상대를 처음부터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여기 붙여놓는 까당 보통은 이제 느리게 되는데요.
이게 없으면은 늘었을 때 이 막히는데 지금 뻥 뚫고 나가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나간다고 해도 두 돌이 좀 막혀 있잖아요. 네. 흑은 섣불리 싸움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보통은 흑이 이렇게 늘지는 좀 않는 자주 경우가 보이는 많습니다. 수는 아닌 네. 것 같아요. 과연 보통은 뭔가, 안 둡니다. 네, 연구가 돼 있을지. 네. 네. 하여튼 뭐 우아기 형태는 워낙 변화무쌍하고 해서 네. 좀 어려운 변화가 많습니다. 네, 두 선수 일지명 맞대결입니다. 김일한 선수와 김종수 선수 어떤 선수들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56년생과 62년생입니다. 입단 연도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근데 김일환 보다는 이제 그 당시 한국경 연구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프로가 되기도 했지만 엘리트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김종수 파이터는 예전 사모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프로가 처음부터 되겠다라고 해서 바둑을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마추어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입단을 좀 늦게 했습니다만 네. 성적은 김종수 파이터니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네, 김일한 선수가 4승 3패로 1승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 2017 시즌은 오히려 김종수 선수가 매우 좋고요. 네. 지금 부천 판타지아 입장에서는 김일환 선수의 성적이 팀의 성적과 직결된다. 이런 부분에서 김일환 구단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수순을 받아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 착점을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경기가 이제 한국기원 대구시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영암에서 영암 군민센터에서 지금 직접 대구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생방송으로 받아서 중계를 하고 있죠. 네. 5라운드 3경기는 영암 투어로 진행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기록을 한다. 이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프로가 되기 전에는 프로가 된 다음에 6개월간의 연수 생활을 거칩니다. 그래서 6개월간은 프로들의 바둑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떨려요. 틀리면 어떡하나.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지에서 처음 기록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떨리기 때문에 실수가 좀 나왔던 모양입니다. 네. 뭐 역시 아까 예상하신 대로 네. 가장 간단하게 네. 뻗어서 받아두었네요. 자, 이제 뻗어서 이제 두는 이 변화도 있긴 합니다만 역시 흑이 일단 결론적으로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게다가 상대가 또 김일환 구단 아닙니까? 김종수 팔단 입장에서는 좀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싶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손을 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손을 뺀다. 즉 상대가 둔 곳을 따라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정석이 완료가 되면 여기서 좀 실력에 따라 굉장히 나눠지죠. 좀 고급자 분들은 이제 다른 곳을 두게 되는데 내가 좀 약하다. 이 하수분들은 뭔가 손을 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마지막에 뭔가 딱 둬야지만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데 이렇게 후수만 잡게 되면은 절대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손을 뺐고요. 자, 지금은 이쪽으로 이제 걸침을 했는데 이 걸침은 여기를 하나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쪽으로 둔 까닭은 항상 내 우군이 있는 지역이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네, 이쪽으로 둔 거고요. 또 보통 여기서 김일환 선수는 보통 벌리는 수를 많이 두는데
지금은 흙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벌림의 위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아예 손을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이 김일환 구단의 바둑을 보면 굉장히 좀 멋있습니다. 특히 변화도 많고요. 어떠냐, 굉장히 저번 경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조대원 구단과의 대결이었죠. 패를 통해서 3번의 변화를 꾀하는 거대한 변화를 보여줬는데 이 작전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작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보통 정수는 이제 벌리는 게 이제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만, 네, 역시 손을 빼죠. 그러니까 김일환 유라고 한다면은 네, 이쪽을 폭을 일단 확 넓힙니다. 일단 그런 다음에 이 남아 있는 돌 하나를 이용해서 이 패를 이용하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랄이라는 네. 별명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패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런 유의 패 싸움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백은 패를 만약에 진다고 해도 원래 흙의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좀 충격이 덜합니다. 근데 만약에 백이 패를 이겼을 때는 원래 흙의 입장에서는 모양이 다 깨지게 되고 또 반대로 기존의 돌이 또 미상매가 되겠죠. 그동안 백이 다른 데 둔 것도 네.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근데 역시 시니어 리그가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 대한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충실합니다. 네. 김종수 팔단은 김일환 선수가 이제 패일환이다. 패가 되는 지점을 아예 없애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변을 먼저 두는데요. 자, 김종수 팔단이 역시 상대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이제 사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상대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일필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딱 맘먹으면은 쫙 그냥 펼쳐 나가는 건데 네. 어떤 그런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 내 바둑을 둔다 이런 쪽을 많이 중요시 여겼는데 최근에 바둑을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일필휘지로 둔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연구를 좀 많이 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네요. 현대 바둑은 확실히 상대에 맞춰서 네. 두는 그런 배국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이제 이세돌 구단의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죠.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창호와 이세돌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호 구단의 스타일은 나만 잘 두면 된다. 내가 잘 둬서 최선의 바둑을 두면 된다. 그래서 이기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죠. 상당히 좀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적어지고 초읽기 바둑이 많아지면서 이 시간이 적은 바둑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두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스타일은 상대 실수를 유도해서 이긴다가 좀 많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군요. 네. 물론 나도 잘 둬야겠지만 이 속기 시합에서는 내가 완벽하게 둘 수가 없으니까 네. 상대 실수를 유도해서 역전승을 읽어내는 그런 식의 더 승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약간 반반씩 좀 섞여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이창호와 이세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박정환 선수를 보면은 절묘하게 반반씩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중립인가요? 네, 자 지금 이쪽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활용을 했지만 여기까지 이을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보통 이런 돌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있는 수는 그렇게 중요한 돌은 아닙니다. 패석이라고 하죠. 네, 보통 백이 끊었을 때 네. 이제 김종수 선수는 한 점을 단수 쳐서 이용하는 방법을 네, 선택했는데 한 그렇죠. 점이 아까워서 나가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건 왜 안 좋은 건가요? 이 돌이 흔히 이런 걸 패석이라고 하는데요. 패석을 살려 나가면은 돌이 무거워집니다. 공격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수는 모든 돌을 살리려다가 판을 그르치고요. 고수는 돌 하나를 버려서 승리를 얻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돌을 살려봤자 곤마가 되니까 차라리 버려서
네, 가볍게 처리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김종수 팔단에 둔 요 어깨 짚음, 네, 이거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상대 모양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상대 모양이 펼쳐질 때 이 모양을 삭감하는 가장 기본 수법에 속합니다. 제가 서두에 김종수 팔단 하면 행마의 달인이다. 행마하면 김종수 이런 예가 네. 있는데 네, 지금 이런 부분이 이 김종수 팔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감각이 좋다는 건 뭔가 흐름이 네. 물 흐르듯 네.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국이 이어지면 네. 그게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예전에 그 일본에 본인방 9연패를 했던 분이 있죠. 그 사카다 구단의 라이벌로 이 다카가와 구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일본 바둑계를 정말 양분했던 분인데 그분이 오규철 구단과 흡사한 분이 기풍 갖고 있고요. 실제로 오규철 김종수 팔단이 그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김종수 선수랑 유사하다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아, 네네. 그분이 항상 이제 어떤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 하나가 이 유수부 쟁선이라는 네. 희호를 항상 합니다. 참 바둑에서는 유명한 네. 이제 흐르는 물은 말이죠. 다투지 않는다라는 네. 뜻인데 지금 김종수 팔단의 바둑도 다툼이 좀 적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을 깨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통째로 깨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상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런 격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김종수 팔단의 발상은 상대가 조금 가져가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고 대신에 내가 좀 더 큰 모양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 거죠. 서로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되 네. 뭔가 손해를 안 보는 네. 그런 작전인 거죠. 네. 극단적인 어떤 수들이 좀 적게 나옵니다. 반면에 김일한 구단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좀 빡빡한 수들을 많이 두죠. 그래서 오늘 대국을 보면은 여유 있게 두려는 김종수 팔단과 상대를 어떻게든 전장으로 끌어내리려는 김일한 구단 간의 어떤 치열한 자리 다툼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네, 두 칸을 띄워들었습니다. 네. 흔히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과서적이다, 교과서 같은 수다 얘기하는데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뺏기게 되면은 네. 진로가 막히게 되니까요. 답답하죠. 근데 김종수 선수가 이제 아마 바둑계 정상에 오래 있었고 좀 프로가 뒤늦게 됐다고 했는데 네, 보통은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전투 바둑 네, 조금 치열하게 두는 바둑이 기풍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 아마추어 시합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에는 바둑이 꼭 세다고 시합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시합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나가신 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정신이 너무 없다. 네. 왜냐면 시합을 하루에 맞춰야 되니까 좀 대국수도 네. 많고요. 한 판에 한 3, 4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드디어 짚어왔습니다. 김종수 류죠. 보통은 들어가는데 그런 다툼이 없는데 밀 수도 있지만 네, 역시 이제 상반된 기풍을 가진 김일한 구단은 역시 전투를 깨합니다. 이거는 뭔가 바로 젖히겠다는 얘기인가요? 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 네. 네, 보시면은 자, 이 한 점 때문에 축이 좀 걸리지 않습니다.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5라운드 3경기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그 시작 전에는 조치훈 구단의 출전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매 라운드 한 판 한 판이 이목을 끌고 있어요. 네, 이 지금 4라운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바둑으로 치면 약 40수 정도 네. 진행이 된 건데요. 이 바둑에서도 40수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5라운드 3경기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그 시작 전에는 조치훈 구단의 출전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매 라운드 한 판 한 판이 이목을 끌고 있어요. 네, 이 지금 4라운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바둑으로 치면 약 40수 정도 네. 진행이 된 건데요. 이 바둑에서도 40수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각 팀마다 좀 중요한 라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라운드 3경기 영암 월출산과 부천 판타지아의 대결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출전 선수들과 오더표 함께 보시죠. 네, 영암 월출산은 한상열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입니다. 일지명 김종수 선수. 사실 김종수 선수가 연승 중이거든요. 네, 좀 4연승 거두고 있는데 매년 새로운 스타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김종수라는 새로운 스타가 발굴됐습니다. 네, 부천 판타지아는 양상국 감독이 지휘봉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지명 김일한 선수 그리고 이지명 안간욱 선수와 면면을 네. 봤을 때 이 팀도 강한 팀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1, 2지명이 가장 안정적인 팀으로 부천 판타지아는 역시 강팀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팀 순위 살펴봅니다. 부산 KH 에너지가 4승으로 계속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 경기 매우 두 팀에게 중요합니다. 영암 월출산은 이기면은 3승 2패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부천 판타지아는 만약 패배하게 되면 1승 3패로 하위권으로 처지게 되죠. 그러면 상호 일정이 좀 빡빡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에게 모두 중요한 경기가 되겠는데요. 네, 5라운드 3경기 오더표입니다. 1국은 오규철 선수와 안간욱 선수의 대결이 됐고 2국은 김동면 선수와 이기석 선수가 만나게 됐네요. 네, 역시 3국에서는 일지명 간의 맞대결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역시 일지명 간의 맞대결이 승부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역시 오늘도 일지명끼리의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김종수 선수가 연승 선수가 앞서 나가. 재밌는 놀라운 것은 2008년부터 삼성화재배 본선, 2010년 BC카드배 본선, 2012년 또 본선 진출.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예선을 좀 쪼개서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10대 기사들과 똑같이 동등한 조건에서 예선전을 그렇죠. 치렀는데 3번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지금도 바둑 공부를 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뭔가 양쪽의 모양이 똑같아졌어요. 네, 우리가 오늘 말이 씨가 되나요? 밀어붙이기, 눈사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야, 근데 눈사태가 나왔습니다. 흙이 이제 끊는 것이 어떤 그 형인데 지금은 일단 피했어요. 오늘 김종수 팔단은 극도로 전투를 피하는 유형입니다. 자, 싸우지 않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바로 끊는 것은 안 돼요. 잡으러 가는 것은 밀고 나갔을 때 막을 수가 없죠. 이 선에 또 네. 돌이 있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흙은 지금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대신에 이쪽이 지금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자, 또 이쪽에 실전에서 나오는 재밌는 모양인데요. 끊으면은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네, 단수를 여기서 이을 때 바로 끊기니까요. 네, 뒤로 치게 되면은 뒤로 이제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쪽이 선수가 돼서 흙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김종수 선수의 생각은 이제 이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집을 좀 내주더라도 약한 돌을 지키겠다는 뜻이군요. 일단 김혜란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이 다음에 이걸 원래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는 게 좀 의미가 없죠. 자, 지금 김종수 팔단은 철저하게 딴 아웃복서 스타일로 갑니다. 상대가 지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네. 네, 아예 자리를 옮기는 네. 김일한 선수고요. 자, 이제 오늘은 영암 월출산 현지에서 좀 대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스포츠들은 네. 좀 홈 경기가 좀 이점이 있지 않나요? 굉장히 이점이 있죠. 네. 응원도 되고요. 그렇죠. 또 익숙한 경기장인데
이 바둑은 이 신사 스포츠고 양반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조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응원군이 많아도 숨소리조차 내는 걸 네, 힘들어하죠. 이기고도 세레모니를 못 네. 하는 건 바둑이 유일한 것 같아요. 이기고 미안해하는 유일한 네. 경기죠. 하지만 그래도 자기 팀에서 어떤 홈에서 대국하는 게 좀 심정적으로는 좀 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세요. 자 지금 이쪽을 쳤단 얘기는 글쎄요 좀 수비 지향적인 게 아니라 이쪽을 둘 수도 있습니다만 여길 뒀다고 보면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집으로는 흙이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렇죠? 그럼 중앙에 돌을 갖다 놓은 네.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쪽에 돌이 오면서 왜냐면 여기를 그냥 두면 느리죠. 그럼 이 돌이 연결이 있습니다. 비마로 연결하는 수가 있어서 아, 지금 변 쪽을 좀 네 그렇죠. 공격을 이 돌을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격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좀 소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선에 끊었는데 저거 한 점 잡으면 안 되죠. 예, 좀 중저급자 분들은 이게 웬 떡이냐 이걸 잡게 되는데 잡게 되면 항상 이 함정이 있습니다. 끊어지게 되면 이어야 되는데 이쪽이 잡히죠. 네, 맛보기가 되죠. 한 5급, 7급 그 아래 분들의 이 바둑을 봤을 때 이 선에서 돌이 잡고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나보다 조금이라도 세다 혹은 동급이다라고 했을 때 상대가 내 눈에 이 선에 잡히는 수를 바로 뒀다. 그 냉큼 잡으면은 그거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선의 돌은 일부러 안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네. 두고 나서 생각하면 이미 늦잖아요. 두기 전에 생각해야 하지. 그 정다은 캐스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사모님들한테 어떤 훈련을 받을 때 네, 혼나는 거의 90%는 그거 아닙니까? 손이 빨리 나가서. 그렇죠. 네. 또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은 역시 손이 빨리 나갔다가 한 수만 물려달라. 네, 그렇게 해서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많이 나죠. 네, 대부분 다 물려주시는데 정말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은 네. 뭐 자신이 진다든지. 그렇죠. 꼭 그럴 때 다툼이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신중하시면 그런 다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하나 나가놓고 자, 끊겠다는 얘기겠죠? 네. 혹시 김종수 선수는 좀 약간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나 공격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그러면 상대 의도가 파악이 되면 그래 알았어라고 지키지 않습니까? 네, 김일환 선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오히려 흙의 네. 약점을 추궁해 들어갑니다. 지금 형태는 끊었을 때 흙이 받기가 좀 까다로운 게 이 도로 공격하려면 버려야 됩니다. 네, 공격하려면 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일로 가야 됩니다. 어떤 돌의 흐름상으로. 근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 살려야 되는데 살리자니 이 빡빡합니다. 두기가. 있게 되면은 단수 치고 맞게 되면은 흙은 네 수죠.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기 때문에 흙이 잡혀요. 네, 그래서 여기를 좀 단수 치고 둬야 되는데 여기를 둬줘야 됩니다. 여기를. 아,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두터워지죠. 그렇죠. 백이. 나오기 어렵죠. 네. 근데 실리에 민감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김종수 패다는 한 점을 버리기가 좀 아까울 겁니다. 네, 집었죠. 네, 다시 실리로 돌았어요. 네, 처음에 단수 치는 수는 약간 뻘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선수인데 이거 단수 치는 바람에 돌이 후수가 됐죠.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좀 흙이 잘 된 느낌인데 이쪽에서 지금 김일환 구단이 바로 일단 반격을 해서 다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영암은 이제 전남이죠. 전남에서 이제 계신 이제
바둑 팬들에게 물어보면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전남, 즉 호남에 3대 천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전남 출신이시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고인 되셨습니다만, 두 번째 분이 이제 김지아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3대 천재 중에 세 번째가 누구냐?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영남 게스트는? 뭔가 바둑인일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바로 조은영 구단입니다. 그래서 이 호남 분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세 명의 어떤 위인에서 조은영 구단이 꼭 낀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창호 구단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창호 구단 전북이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 분들, 전남 분들은요. 네. 각 지역마다 다 우리 고장 출신 3대 천재가 다 있죠. 네. 네. 다 이제 아무도 애양심의 빛이 나시죠. 근데 전남은 좀 영암에서는 조은영 구단이 출생지고 전남 영암 바로 옆에 강진이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김인국수님이 고향이고요. 네, 국수 또, 산맥배가 네. 또 강진에서도 벌어지기도 그렇죠. 하죠. 또 전남 영암 바로 또 아래쪽에 신안이 있습니다. 신안은 또 이세돌 구단의 고향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세 개 군이 합쳐서 매년 여름마다 국수 산맥배라는 시합을 개최합니다. 바둑 시합도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나름대로 다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성사되진 않죠. 네. 자, 지금 이제 이쪽으로 하나 늘어뒀는데 약간 테스트입니다. 집을 따지면 여길 둬야 되고요. 끊었을 때 싸움을 대비한다면 이쪽을 두 점을 그냥 잡아야 됩니다. 자,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요? 아, 참 애매하네요. 네, 진짜 애매합니다. 이쪽을 둔다는 얘기는 끊었을 때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왔을 때 양쪽을 얻어맞게 되면은 흑의 수가 확 줄게 되었고 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잇게 되면은 한 일 못 나가는 거고 네. 여기 둔다는 얘기는 끊었을 때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실리로 손해지만 네, 역시 중앙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봤네요. 왜냐면 여기 돌이 이제 있어야지만 여기를 백이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둬서 싸움을 크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상대 의도를 좀 인정해 준습니다. 이런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응수타진인데요. 응수타진이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정찰대라고 보면 되죠. 수색대. 상대가 있나 없나, 어떤 의도가 있냐 없냐 정찰을 보냅니다. 그럼 이쪽에 두면은 싸우겠다는 뜻이구나, 싸우겠다는 뜻이구나. 여기 두면 안 싸우겠다는 뜻이구나. 거기에 맞춰서 다음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네. 이 바둑에서 이제 고수들이 즐겨 사용하는 게 이제 응수타진인데 응수타진의 대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응수타진의 대가요. 각자 뭐 다들 많이 있죠. 뭐 조은현 구단하면 행마 혹은 스피드, 뭐 전신, 이창호 구단하면 끝내기, 유창혁 구단의 공격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응수타진을 이 바둑의 역사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기사가 누굴까요? 네, 제가 너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너무 잘 드는 사람이 네. 많아서 네. 이세돌 구단? 이창호 구단입니다. 아, 이창호 구단. 이창호 구단이 자타공인 응수타진의 대가입니다. 이세돌 구단도 역시 뭐 만만치 않죠. 근데 이 어떤 응수타진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게 이창호 구단입니다. 네. 자, 고민하나요? 막상 나오려니까 또 고민되죠. 손을 빼. 네, 이거는 좀 마음이 바뀐 것 같네요. 네, 이건 마음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쪽에 한 두 점을 잡았을 때는 여기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여기 일단 뒀을 손해를 때 보고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몇 집 손해냐면 대략 5집 정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집을 따지면은 결코 여길 두진 않습니다. 근데 끊었을 때 안 나갔다는 거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일환 구단은 작전의 어떤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을 확 넓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는 일단 이미 물 건너갔고 이쪽을 통째로 얻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어차피 상대가 여기 안 뒀다는 얘기는 여기 안 두겠다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이쪽 모양을 빨리 이제 깨러 가는 게 두 번째 전략인데요. 네. 자, 김일환 구단은 어느 쪽을 둘까요? 아, 반대 김일환 구단은 이쪽에 집을 차지했군요. 아, 네. 한 템포 좀 쉬는 겁니까? 지금 흙이 눈목자로 좀 네. 가까이 갔잖아요. 네. 평상시에는 그냥 나를자가 네. 보통인데 어떨 때 저렇게 두는 건가요? 네, 바다만 주면 손 빼겠다는 거죠. 보통은 악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다운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네. 보통은 이제 여기 두면 상대가 이제 지키고 손을 빼는데 지금은 여길 둬도 백이 이쪽에 모양이 다 집이죠. 흙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만 활용해 놓고 손을 빼는 게 상용 수법이고요. 백도 받지 않습니다. 먼저 백이 오는 것보다 네. 하나 흙돌이 두어져 네. 있는 게 더 낫다는 얘기군요. 네. 자, 고수는 항상 선수를 뽑고 하수는 후수가 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후수로 두는 거는 아마 김일환 구단은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해설할 때 절대 안 둘 거다라고 했는데 몇 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일주일간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쪽을 막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움직인다면 역시 이쪽을 두거나 이쪽을 두거나 그런 쪽 예상은 됩니다만 또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흙이 다가간 것도 좀 보통은 하변을 키우는 게 무난하죠. 아, 손을 뺐어요. 네, 이번 주는 무사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종수 팔단은 극단적인 실리형입니다. 지금 이렇게 둔 것도 보통 위로 밀고 나가는데 이렇게 둬서 그냥 나는 실리를 빨리 차지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잘 안 둡니다. 자, 그렇다면 김일환 구단도 상대가 의도가 나오면은 조금 비틀 수가 있죠. 못 넘어가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느는 거나 한 칸 뛰는 거나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의 어떤 의도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거스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둔수는 좀 인상적이네요. 네. 지금 자,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수 도대체 왜 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네. 김일환 구단의 어떤 바둑은 굉장히 멋스럽다, 스케일이 크다 이런 겁니다. 자꾸 돌이 집으로 따지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막지 않고 위로 가지 않습니까? 집으로는 손해입니다. 백은 뭘 노리고 좀 두는 걸까요?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어깨 네. 짚은 돌과의 조금 도움 네. 그런 게 눈에 보이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쪽을 움직여서 요 돌을 좀 잡으러 가지 않을까. 아, 잡으러 간다고요? 뭐 잡는다 표현은 그렇지만 공격하러 가지 않을까. 네. 돌이 중앙으로 갈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쪽이 지금 더 노림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행마를 이제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쪽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기는 좀 봐야겠지만요. 네. 자,
는 것도 이런 이제 연장선상인데요. 여기를 두게 되면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집을 채워준 다음에 이걸 움직여 가면은 네. 네, 지금 이 아래쪽에 벽이 쳐져서 여기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김종수 8단도 일단 황급히 돌을 중앙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참 이렇게 프로들은 어떤 한 수를 두더라도 양쪽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사방을 네. 다 생각을 해서 네. 다음 수를 미리 생각을 해 두는 것 네. 같습니다. 오랜 수련의 결과죠. 이게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도장 학원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 네.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제 하지만 예전 사부님들은 자 하나의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고수에게 한 수 배우려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배님한테 여쭤보면은 어떤 바둑의 수법도 그렇지만 이 바둑을 보는 시야를 배우기 위해 전국으로 돌아다녔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바둑을 보면서 네. 또 학습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정다운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전체 넓게 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사고의 폭과 이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고수를 찾아다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뭔가 사활이 걸려서 네. 묘수를 찾아서 두는 것도 멋있지만 네, 이렇게 그냥 행마를 했는데 또 깊음 네, 그런 의미가 있으면 또 그것도 멋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김종수 8단도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 지도를 계속 해오고 계신데요. 네. 이 김종수 8단 예전 사부님들은 역시 대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끝나고 나서 한마디 해주시는 게 전체를 넓게 봐라.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꼭 여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다른 쪽을 이렇게 넓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바둑은 이제 초반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어쩌면 중반에서도 중요한 시점인데요. 네. 이 바둑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우측. 백의 모양이 어디까지 집이 되느냐가 지금 중반의 포인트입니다. 김종수 선수가 둔수 맞나요? 네. 좀 깊어 과격하죠. 보이기는 해요. 네. 자, 근데 지금 이 형태는 자, 우선 이쪽을 백에 두진 않습니다. 설령 이렇게 두는 거는 네,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 자체가 보시면 스무집도 채 안 돼요. 네. 근데 여기서는 백이 득을 받죠. 근데 백이 이런 유의 수둥이 약간씩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은 이 정도는 좀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붙이는 거 이제 드디어 초반과 중반까지는 이제 김종수 8단이 장점이 되는 분야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김일한 구단이 가장 장점이 극대화되는 구간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일단은 접수를 하면 잡힐 것 같은데. 네, 젖히면은 이걸 활용을 해서 이쪽을 크게 덮어 씌우겠다는 뜻입니다. 공격하는 데 도움이 네. 되겠다는 얘기군요. 네, 멋진 곳을 붙여간 김일한 선수입니다. 네, 오늘 영암 월출산과 부천 판타지아의 5라운드 3경기 영암 현지 생중계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